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캄에서 나온 신제품 라디아 시리즈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아캄에서 제일 인숙한 인티앰프인데 이건 이제 A15. 바로 위에 있는 것이 CD 플레이어 CD5라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ST5라는 이제 스트리머 이런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CD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스트리머도 듣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시천평 진행할 것이고요. 일단 아캄이란 브랜드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 세 제품의 각각의 스펙, 특징 그런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아마 영국제 스피커하고 앰프는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되게 이제 일제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점차 올라가서 영국제 제품들로 이제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나는 사람들은 이제 하이엔드로 가죠. 주로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독일, 또 덴마크, 그리고 또 스위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면에서 영국제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구매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 들어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아캄이란 브랜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한테 소개가 됐고 사실 초창기 제품들은 너무 얇아가지고 좀 가벼웠고 그래서 이게 좀 소리가 날까 싶기도 했는데 디바라든가 FMJ 같은 시리즈에 오면은 실제로 제품도 두께도 있고 무게도 나가고 또 구동력도 상당합니다. 아캄도 그 자체로 좀 발전되어 온 거죠. 그 전까지는 은색 중심으로 해서 좀 실용 오디오 느낌, 빠르게 원가 절감을 하면서 핵심이 되는 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엇갈리죠. 이제 이번에 나온 라디아 시리즈를 보면 이제 블랙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되고 제품의 종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 하나는 그 실외에 영합하지 않고 소스기하고 앰프를 따로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DAC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든다. 그런 제품 철학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아캄을 구입하실 때는 난 정말 이 기능만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략으로 만약에 제품군을 살펴본다면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현재는 아캄은 하이파이뿐 아니라 홈시어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 그 AV 리시버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퀄리티가 있는 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아캄에서 좋은 제품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아캄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우선 그 아캄이란 브랜드를 한번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아캄이 ARCAM입니다. 정확히는 ANR 캠브리지입니다. 아니 그 캠브리지가 왜 등장합니까? 그럴 거예요. 또 캠브리지라는 오디오 브랜드도 있거든요. 둘 다 사실은 캠브리지 지방 출신이고요. 예전에 한 60년대, 70년대 영국 오디오의 전성기 때 그 현황들을 보면은 캠브리지의 그 베이스한 캠브리지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오디오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브리티시 오디오의 산실이다, 본고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영국의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지만 근데 이 ANR 캠브리지 여기서 A는 뭐냐면 앰플리피케이션, R은 레코딩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인티앰프, 앰프라고 하잖아요. 입력 신호를 갖다가 이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오디오를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앰프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레코딩이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자신들의 앰프가 스튜디오 같은 환경 있잖아요. 녹음 스튜디오. 그런 데서 써도 무방할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다. 그런 거 만들겠다.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회사가 1976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는 영국 락이라든가 팝의 전성시대였습니다. 60년대에 이제 비틀즈라든가 스톤즈가 있었고 70년대에 오면은 이제 엘튼 존이라든가 이런 음악을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레코딩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아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창업자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이제 존 도슨이라는 분이고
또 한 명은 이제 크리스 에반스. 근데 크리스 에반스는 어차피 그 재정 담당이기 때문에 오디오사에서는 역시 중요한 분이 존 도슨.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 PhD 과정을 밟을 때 캠브리지에서 워낙 또 오디오를 좋아했으니까 일종의 그 회로를 고안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A60이라는 인티 앰프입니다. 채널당 한 35W 정도 나오는 앰프인데 이 제품이 한 50개 만들어 봤는데 다 팔렸어요. 그리고 이듬해 정식으로 영국의 오디오 잡지에서 리뷰가 되고 피터 헤링이라는 그 당시 유명한 평론가가 아주 극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영국에는 쿼드라든가 린이라든가 수많은 쟁쟁한 회사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아캄도 당당히 등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캠브리지라는 그 지역이라든가 대학의 특성 그걸 말씀드렸지만 이 아캄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 캠브리지의 기지를 캠브리지의 DNA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회사들보다는 상당히 두 발 세 발 앞서서 뭔가 시도를 해요. 이 작은 회사가 예를 들어 CD가 처음 나온 것이 이제 1982년도 그때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소리가 이게 뭐냐? 디지털 소리는 안 된다. 이 아캄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아니다. 이거 조금 더 연구해 보죠. 왜냐면 이제 시작했으니까. 8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CDP를 냈는데 그것이 소리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DAC만 따로 만들어서 판매도 합니다. 디지털 쪽 그 역사를 볼 때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로 아캄은 이제 미래를 봤고 지금도 보면은 흥미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 도슨 씨로 말하면은 이제 2014년도에 캐나다의 JAM이라는 회사를 매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때쯤에 아마 존 도슨 씨가 은퇴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분이 그대로의 오디오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건 아니고 컨설턴트로 계속 남아가지고 또 활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클래스 G라는 방식의 또 새로운 증폭 캐리어가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아캄이 선두주자인데 거기에 또 존 도슨 씨가 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옆에는 라디아 시리즈 있잖아요. 여기에도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아캄은 하만 인터내셔널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삼성이 소유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에 자회사로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친숙한 존재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씩 그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게 A15. 요거는 이제 아캄이 45년 동안 개발해온 어떤 그 앰프에 관한 그 기술이 총 직결된 그런 신제품이고요. 노브 두 개만 있지만 DAC도 이제 함께 있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기능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CDP나 다른 소스기를 쓰지 않는다면은 블루투스하고 DAC를 활용해 가지고 이 자체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요즘 인티앰프의 흐름에 잘 부합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현재 그 A 시리즈는 A5 그다음에 A15, A25 그러니까 A5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W 8오hm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80W 그 제일 상급기 A25는 이제 100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W를 내는 제품도 노려볼만 하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블루투스 기능 보면은 이제 퀄콤에서 나온 액티브 X를 썼기 때문에 특히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태블릿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음원을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CD 플레이어나 이런 단품 스티머를 사지 않더라도 이 제품 하나만 갖고도 어느 정도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기 이제 단자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헤드폰 단자인데 헤드폰을 그 줄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블루투스로 헤드폰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이 전면에 셀렉터에서 표시는 안 되지만 포노단이 있습니다. MM 카트리지 이 정도는 대응을 합니다. 나중에 MC를 쓸 경우에는 이제 승합 트랜스를 붙여서 쓰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MM 그러니까 보급형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MM 카트리지가 달려 있으니까 굳이 그 포노 앰프를 사지 않더라도 쓸 수 있다는 점.
최근에 아날로그의 르네상스다 할 만큼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LP를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아주 좋은 옵션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다는 이제 RCA 3개, 이 아날로그 입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쪽도 동축 RCA가 하나 있고, 토스링크 옵티컬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디지털 소스를 사용할 때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24비트 192kHz까지 음성 신호에 대응하니까 가장 그 기본적인 아주 과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주 그 스탠다드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내실 분도 있을 거예요. 요새 CD 시장 다 죽었는데 왜 CD 플레이어 만드냐? 근데 이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여전히 독일이라든가 또 아시아 각국, 일본 여전히 CD 많이 만듭니다. 사실 저는 뭐 LP를 제일 선호하긴 하지만 정말 괜찮은 CD 플레이어를 쓸 경우에는 사실 어지간한 턴테이블로는 이기기 힘듭니다. 이걸 이기려면 턴테이블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정품 CD 있잖아요. 그 PCM 신호만 담긴 그런 것도 있지만 CDR이나 CDRW에 플락이라든가 웨이브 파일이 담겨 있어도 있습니다. 또 뒤에 USB 단자가 있어가지고 USB 스틱에다가 이런 그 PCM뿐 아니라 웨이브나 그 플락 파일을 넣어도 이 친구가 읽어요. CD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 밖에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활동할 공간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아웃 단자가 2개 있어서 내장 DAC를 쓰다가 좀 더 이제 좋은 DAC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CD 트랜스포터로만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CD5고 CDS5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CDS50은 SA-CD까지 또 대응을 합니다. 이 제품도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가 ST5란 요 단품 스트리머인데 별로 기대를 안 했다가 요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이 음질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저는 아직 그 스트리머 쪽에서 좀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후보에 올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 DAC까지 있기 때문에 따로 DAC를 달지 않아도 되고요. 또 이 제품에 디지털 아웃 단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좋은 DAC를 쓸 경우에는 스트리머의 어떤 트랜스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확장성도 있습니다. 타이달이라든가 타이달 커넥트, 스포티파이 커넥트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MQA라든가 룬 레디로 또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음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 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ES9018 이 칩을 사용했는데 음질이 상당히 그 정평이 있는 칩입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아캄에서 또 앱을 만들었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깔아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데 뭐 인터넷 라디오도 이렇게 여러 있어가지고 프리셋해서 들을 수가 있고, 코브즈라든가 아마존 뮤직, 팟캐스트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앱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미래의 시장도 상당히 대비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캄에서 새로 나온 인티앰프 A15, A15이고요. 여기서 이제 CD5로 먼저 2곡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머 ST5로 또 2곡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은 것은 말러의 그 교향곡 2번 1악장 게오르그 솔티 지휘의 연주인데, 솔티의 말러 해석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보면 좀 템포가 좀 빠르고 약간 어그레시브하다 그럴까? 좀 공격적이에요. 약간 거칠기도 하고, 이 말러라는 작곡가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해석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죽음의 어떤 공포, 무서움 그런 것이 막 밀려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몰로 할 때 그런 이제 움직임, 전체적인 그 녹음 공간의 어떤 잔향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서서히 진행되다가 이제 전 악기가 막 폭발할 때 일종의 이제 튜티 그 부분에서도 펀치력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피커가 보면은 이렇게 톨 보이긴 하지만 크기도 작고 구경도 작은데
상당히 그 임팩트가 있는 저역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앰프랑은 이제 공합이 잘 맞지 않나. 그리고 상상외로 힘이 있는 소리가 나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각 악기의 질감 같은 것이 화려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이 좀 원래 악기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소리다. 이렇게 평할 만합니다. 두 번째 음악은 이제 클라라 슈만의 로망스라는 곡입니다. 이건 이제 가끔 연주가 되죠. 바이올린 소나타인데 여기서 이제 야닌의 얀센이 연주를 하면서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의 특징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주입니다. 확실히 그 음색이 기존에 듣던 바이올린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비올라 느낌도 나고 약간 좀 무뚝뚝하다고 그럴까? 그러면 이제 스트라디바리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쓴 악기의 경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라고 그럴까? 바이올린이라는 작은 악기에서 그 높낮이라든가 강약 같은 것이 아주 그 극적인 대비가 잘 나오고 뭐 지판을 짚는 이런 손가락의 움직임, 그다음에 보잉할 때 그런 힘 같은 거, 에너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정교 치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이런 소리들이 하이엔드 클래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 제품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오디오가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CD에서 이 정도의 디테일한 소리를 낸다. 이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리머로 가가지고 안토니오 포르치오네라는 이제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하고 여자 보컬이 이제 노래를 한 카루소라는 곡입니다. 카루소는 뭐 워낙 그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들어보면은 이제 어떤 비극적인 그런 느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랄까 좀 과장하는 것이 일체 없이 좀 수수하게 수더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상당히 디테일해가지고 기타 칠 때 이렇게 지판 짚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라든가 주변의 그 잔향 느낌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눈을 감으면 그냥 바로 요 앞에서 기타 연주자하고 그 다음에 보컬이 노래한다 이런 느낌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일렉트릭 베이스하고 일렉트릭 기타가 잠깐 등장하는데 그 액센트 줄 때 이런 부분도 아주 재밌게 표현이 돼요. 기본은 이제 기타하고 보컬이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잠깐씩 넣는 그런 이펙트가 또 재미있는 그런 곡인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브리티시 사운드라는 것도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이런 조합이지만은 고역 쪽도 시원시원하고 반응도 빠르고 과거의 오리지널한 개념의 브리티시 사운드하고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Qui dove il mare luccica e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di Sorrento, un uomo abbraccia una ragazza dopo che aveva pianto, poi si schiarisce la voce e ricomincia il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Pensò le notti là in America, ma eran solo lampare nella bianca scia di un'elica. Sentì il dolore nella musica, si alzò dal pianoforte, ma quando vide la luna uscire da una nuvola gli sembrò più dolce anche la morte. Guardò negli occhi alla ragazza, quei occhi verdi come il mare, poi all'improvviso uscì una lacrima e lui credette d'affogare. Te voglio. 마지막으로 이제 야신타의 문 리버라는 곡입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롭게 처음에 야신타가 솔로로 무반주 노래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또 노래 없이 한동안 피아노만 연주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피아노 보컬이 같이 가는 형태. 그러니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노래하고 피아노만 제가 들려드리는데 노래만 들어보면은 정말 그 마이크로 다이나믹스가 뭔지 우리는 이제 다이나믹스 하면은 뭐 거창한 오케스트라 아니면은 락 밴드 그런 데서 나오는 강한 음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컬이나 바이올린이나 솔로 악기에서 그 자체에서 내는 다이내믹스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디오에서도 디테일한 모습이나 해상도 이런 걸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정말 숨을 쉬거나 침을 삼키거나 질질 끌거나 그런 속삭이거나 또 고역으로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그런 다채로운 표현들이 아주 세밀하게 표현됩니다. 대충 그냥 그 묻어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섬세하게 표현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음이 좀 두툼하면서 사실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또 브리티시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언급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도 있지만은 그게 아주 그냥 얇은 소리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볼륨이 있이 그 힘있게 뻗어나온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하고는 정말 발군의 매칭이고 이 제품 말고 또 다른 제품을 만약에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땐 또 JBL로도 한번 또 그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고
JBL의 보급기 정도 쓰시는 분들은 이 소리를 올리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아캄을 좀 추천하겠습니다.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ld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e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이상으로 이제 요 세 제품 리뷰를 마쳤고요. 제가 타이틀을 이제 악함이 예뻐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힘을 보면 많이 예뻐졌습니다. 또 소리도 상당히 이제 진보를 했고요. 여러모로 이제 기분 좋은 시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